행복은 여기에 있어. 안녕, 난 책복이야. 최근 한 달 반 동안 행복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해 깊게 막 고민하지 않잖아. 그런데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행복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난 대학생인데 작년 12월에 이제 종강을 하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막 온갖 감정이 밀려오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한 학기 휴학을 한 적이 있어서 졸업을 하려면 한 학기가 더 남았거든. 그런데 친구들은 대부분 2월에 졸업을 해. 대학 친구들을 이제 볼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내가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 친했다가 멀어졌던 친구도 떠오르고,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도 떠오르고, 그런 관계가 다 너무 아쉬웠어. 왜 더 같이 놀지 못했을까? 왜 그때 더 말을 걸고 친해지지 못했을까? 친구가 날 좋아해줬을 때 나는 왜 그 친구를 좋아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후회를 남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세상에 나 혼자인 느낌이 들었어. 한 달하고도 반이나 더 지난 지금은 저 생각들은 내 왜곡된 생각이고 당연히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새로운 만남도 앞으로 있을 거고 지나간 만남에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12월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나는 버려졌다는 그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있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사건도 있었어. 내가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문자도 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와. 심지어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난 날 왜 안 받아주시지? 나 버려진 거야? 이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친구네에 며칠간 계셨는데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 이틀 동안 연락을 못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나의 12월은 무슨 상태였냐면 사랑을 갈구하는 상태였어. 나 좀 사랑해줘. 이 기분에 빠져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갈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게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울다가 지쳐서 잔 적도 있어. 내가 학교에서 종강하고 집에 와서 자꾸 우울함에 빠져 있으니까 가족들이 다들 힘들어했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런 말도 하셨어. 네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우울함도 느끼는 거라고. 바쁘게 살면 우울함을 느낄 새가 있겠냐고 하셨어. 그런데 내가 심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내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고 충분히 느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엄마의 생각은 저렇구나. 나랑 다르게 느끼는 저 생각은 뭘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가만히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뭘 봤냐면 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아빠도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 그래서 계속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 사람에게 닿고 싶은데 닿지 못하겠다. 가깝다고 느꼈는데 다시 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드디어 닿은 거야. 공통점을 찾았어. 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사랑을 원한다는 그 공통점을 찾은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정신을 차렸어. 드디어 내 왜곡된 생각이 보였고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 책으로 갔어. 그래서 읽게 된 책 3권을 소개할게. 첫 번째 책은 당신이 옳다. 정혜신 님이 저자이고 영감자는 이명수 님이래. 제대로 소통하는 법을 알려준 책이야. 이 책을 읽고 내가 많이 변했어. 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해했거든. 심지어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그 상대방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형에 가두고 그 유형에 맞춰서 상대방을 판단했어. 한 모습만 보고 전체적으로 쟤는 저런 성격이구나. 한순간에 너무 쉽게 단정 지었어. 그리고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변하잖아? 그런데 계속 과거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겠지. 내 마음대로 생각했거든. 이 책은 그런 내 모습을 많이 반성하게 해준 책이야. 그랬구나. 그런데 그건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건데?
네 마음은 어땠는데? 핑퐁 게임을 하듯 주고받는 동안 둘의 마음은 서서히 주파수가 맞아간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공감 또는 공명이다. 고통을 손가락짓이로 덜어낼 수는 없다. 체중을 실어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심리적 참전이라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필요하다. 당연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일이므로.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계몽과 훈계의 본질은 폭력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하는 말들이다.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언어다. 누군가의 속마음에 깊이 주목하고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 내면의 여러 마음들이 떠오른다.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이자 축복이다. 자기 내면을 알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서 축복이고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고통이다. 내 결론이 전부라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궁금한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도 넘칠 것이다. 공감자와 상처 입은 자는 따로 있지 않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상처 입은 인간이다. 그에게 주목하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그의 세세한 속마음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책이 진짜 따뜻해. 사랑스러워. 사랑받고 싶을 때 사랑이 담긴 책을 읽어서 좋았어. 두 번째 책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야. 마이클 싱어님이 지었고 이균영님이 옮겼어. 그리고 성혜영님이 감수했어. 이 책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최고의 책이야. 이 책을 읽고 내 인생 태도가 바뀌었어. 난 너무 쉽게 마음을 닫는 사람이었거든. 한 번 보고 끝날 사람 같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대했어. 헤어질 시간이 오면 더 마음을 꽉꽉 닫았어. 학교 과제로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담을 받을 때도 마지막 회기가 되니까 더 이상 상담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동안 상담했던 게 좋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온 적도 있어. 사람을 겁낸 적도 많아.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걱정돼서 사람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매 순간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았어. 이 책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줘. 우리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 당신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들을 인식한다. 말하는 그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자다. 당신은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아다. 당신의 내부에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다. 이런 에너지를 항상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슴을 닫음으로써, 마음을 닫음으로써, 그리고 내면의 비좁은 공간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막아버린다. 이것이 당신을 모든 에너지로부터 차단한다. 당신을 열려있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닫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하다. 열려있는 방법의 터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궁극의 비결은 닫지 않는 것이다. 닫지 않는다면 열려있기를 배운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당신이 거기에 가슴을 닫을 만큼 중요한 일이 되도록 버려두지 말아라. 그것을 대면하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끝없는 영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열림, 이것은 늘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가슴의 본연의 상태이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당신이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사건들일 뿐이다. 행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당신은 그 경험을 즐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을 부단히 훈련시켜서 이번만은 닫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마음이 짓거림을 시작하는 순간, 가슴이 닫히고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일어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평화와 삶의 은미임을 확인하고 다짐하라. 세 번째는 처음 만나는 우니이피리 책이야. 이하레아 카라 휴레님과 KR 여사님이 지었고 조현희님이 옮겼어. 호오포노포노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책이야. 호오포노포노 기법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명상 기법이야. 우니이피리는 내면아이, 즉 자기 안의 어린아이 같은 여러 감정들과 생각을 말해. 피곤할 때 아, 내가 졸리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인식하고 그 느낌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래. 목이 마를 때 아,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인식하고 그 느낌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래. 이런 식으로 매일 모든 것을 정화하라는 내용이야. 책이 얇아서 금방 읽었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는 참 예쁜 말인 것 같아. 이 예쁜 말이 한가득인 책이었어. 난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정말 많다고 생각했어. 나를 사랑해줄 사회가 필요하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해줄 물건들이 필요하고, 나를 사랑해줄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더라. 행복은 지금 나의 선택이었어. 지금 난 행복할 거야 라고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상황에 감사해. 이런 삶이 행복 아닐까?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살아야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 그게 행복인 것 같아. 이렇게 넘치는 삶의 행복과 사랑이 이미 여기에 있는데 난 계속 사랑을 갈구하고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착각했어. 앞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려고 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려고. 그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삶을 즐겨볼 거야. 우리 같이 즐겨보자.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